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요,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집, 첫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2개월 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완성. 그런데, 2개월 완성이지만, 우리가 이제 하루에 4시간 잡고 말이죠. 하루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총 페이지 수가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42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럼 하루에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은요, 한 50페이지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내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점검을 하고, 스스로 풀 수 됩니다. 어떤 분은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질이 급해가지고 답만 찾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막 보다가 그냥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리니까 답을 체크하고 외우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규라든지 민법은 어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단지 이제 답을 찾아서 외우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설결론. 시설결론은 이제 답을 찾아가지고 외우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답을 바로 외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시설결론은. 안 헷갈리고 답만 외우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시설결론도 이제 약간 이제 똑같이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뒤틀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요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서를 안 읽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기본서를 한 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어보다가 기본서를 내가 안 봤다. 정독 한 번도 안 했다. 이러신 분들은요, 제 강의가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과정도 있고 심화 과정이 있는데,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 하나 잡아가지고 똑같습니다. 기본 과정은 3개월이고, 심화 과정이 2개월인데, 아무래도 심화 과정은 조금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갔어요. 뒷부분을. 그래서 조금 이제 정독해서 들으려면요, 1.2배속이나 1.5배속 해가지고, 기본 과정 있죠. 그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듣고 문제 푸는 거하고 안 듣고 바로 문제 푸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까지 안 들으신 분들은요, 시간을 조금 내서 많이 할 필요가 없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라도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항상 그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서의 내용을 절대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서가 법규 같은 경우는 3회독 정도는 해야 됩니다. 3회독 정도해서 3회독 정도는 해야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회계원리 같은 경우는 5회독 정도 해야 됩니다. 5회독. 시험장에 갈 때까지. 그럼 지금 아직 지금 시기는 몇 회독 해야 되냐? 3회독 나가야 됩니다. 한 2회독 마치고 3회독에 접어들어야 돼요. 그럼 3회독이 언제 끝나느냐? 3, 4월에 3회독이 끝나야 됩니다. 늦어도. 3회도 늦어요. 3, 4월에 끝나야 됩니다. 모든 1차 과목은 3, 4월에 3회독 정도를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월은 뭐 하냐면은 회독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문제집이라든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모으는 역할. 그게 이제 4월, 5월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은 하루 만에 하루 매일매일 이제 새 과목을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시고, 내가 절대량이 부족하다,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 바로 여러분들이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이라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힘듭니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플랜이죠. 플랜을 잘 짜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 14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법규는 2차 과목이잖아요. 이 관계법규가 총 14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4개 법률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이 8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8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건축법입니다. 이 건축법이 7문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 문제는 주관식, 여기는 이제 세 문제, 요 정도. 그래서 대개
비중이 주관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객관식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에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법률들은 나머지는 전부 다 두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핵심 정리 또는 기본 용어라든지 핵심적인 사항 있죠.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법규가 다른 법률에 떠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많잖아요. 방대하죠. 근데 굉장히 도움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법규만 잘해도 나중에 어디에 도움되냐면은요. 우리가 우리가 자격증도 도움이 되지만은요. 실무하고 접근됩니다. 우리 실무. 근데 관리 실무는 공동관리법에 거의 다 나와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도 일부가 중복이 됩니다. 건축법에도. 또 민간임대주택법 여러 가지 법률에서 조금씩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법규만 잘 놓으면요. 이거는 전략 과목이다. 적어도 작년에 우리가 69.4죠. 68.4, 68.7 정도 우리 접근했는데 올해는 저 평균 점수가 69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9점 정도. 조금 떨어져 봤죠. 67점이거든요. 1, 2점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점수가 얼마냐면은, 항상 85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관계법규 실무하고 합해가지고 68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이 68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과목인 1차 과목은 뭐 4조 가락 없이 6점 맞으면 되는데, 우리는 목표 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독수를 늘려야 되고, 85점이나 적어도 90점까지는 접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실무가 실수가 많아요. 실무는. 계산 문제도 넣을 수도 있고, 실무가 실수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1, 2차를 동시에 하신 분들은 유리한데, 1, 2차, 2차만 하신 분 있잖아요. 기독권 가지고 작년에. 2차만 하신 분들은 시설결론을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별도로. 시설결론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은, 실무에도 우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1, 2차 하신 분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2차만 하신 분들은 꼭 뭐를 해라고요? 시설결론을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실무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법규는 이렇게 법률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또 공부를 하냐, 요 세 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한 문제, 두 문제니까 그런 건 핵심적인 사항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는요, 제목은 이제 우리가 주택법부터 볼 거예요. 제1편에 주택법부터 봅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